좋은 아침입니다.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의 이슈 한 분이 전합니다. 자, 차로 이탈 경고 장치가 효과가 꽤 있네요. 예, 교통사고가 줄고 있다는 내용이고, 다나스가 남부지방을 한번 훑고 갔죠. 그래서 침수 중고차 어떻게 하면 좀 꼬집어낼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트크 관련 기사로는 코스피의 PBR이 0.8배 근접했습니다. 예,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재테크 기사 처음 기사로 좀 보고요.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금에 이어서 지금 금은 백금, 뭐 3대 이제 금속 투자 종목들인데 요즘 은이 난리가 났다라는 내용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부가 그리고 소비주 이쪽에 투자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펀드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. 보험 관련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로 이탈 경고 장치 효과 있다. 졸음 위험 운전을 무려 30%나 낮추고 있고 2021년엔 승합 차에는 설치 의무화한다. 뭐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. IT 기술의 발달, 이러한 이제 기술의 발전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분명히 그거보다 더 안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.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뭐 특히 핸들에 진동을 주거나 또 소리를 안내를 해서 그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는 그런 장치는 정말 졸음운전 이럴 때 또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전화를 받는다거나 또 스마트폰을 뭐 조작한다거나 뭐 이러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교통사고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. 저는 특히 그 백밀러에 차선 변경할 때 뒤에 차량이 오는지를 알려주는 그 램프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제 차는 예전 차량에서 이런 기능들이 하나도 없지만 실제 운전이 좀 미숙하거나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는 그 기능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이제는 이제 카메라까지 다 알려줄 수 있고 센스까지 다 장착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어,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차죠.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이제 그 운전해주는 자율주행차가 까지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러한 걱정은 분명히 또 사라질 텐데 그거에 따른 더 큰 걱정은 바로 그런 거겠죠. 뭐 이게 전자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전자기기를 교란시키고 하는 그게 굉장히 큰 걱정일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좋은 내용의 기사로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침수 중곡차 꼭 집어내는 매의 눈 가지려면 일단 뭐 가장 큰 뭐 레몬이라고 하죠. 이게 직접 알아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게 정말 어떤 신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상품들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차량을 중고차 사러 갈 때는 정말 불안해하고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요. 우리가 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차인지 정말 그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.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솔직히 가장 큰 그 레몬을 저는 보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. 보험은 자동차보다 더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꼬집고 있는데 무튼 일단 침수가 되게 되면 일단 그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이스툴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이 침수 피해 여부를 일단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숨기고 이제 파는 차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직접 차량의 침수 피해를 구분하려면 일단 뭐 곰팡이 악취 아무리 건조를 잘해도 이게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엔진룸 오염이라든가 부품의 광범위한 탈부착 그러니까는 이게 갑자기 차가 일부 부품들을 막 바꿨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얘기하는 거고 엔진 전체 얼룩이 있다 이 또한 그 말끔히 해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좀 체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오일의 점도 같은 것들이 좀 낮으면 이게 이제 침수 차량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 차가 침수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도 여기 안내가 좀 되어 있는데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
침수 차량이 해당 지역을 빨리 통과해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. 이제 물이 앞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, 일단 물에 젖게 되면 그 시동을 또 꺼지면 걸려고 하는 것도 나쁘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내용들의 그 좋은 이제 그 안전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내 주식형 뭐 어차피 저야 이제 펀드로 주식형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디가 저점일지는 알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, 그거에 맞춰서 PBR이 0.8. 그러니까 뭐이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다 팔았을 때 그때 그게 이제 그 실제 이 주식의 값어치가 이거보다 더 지금 낮다란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고, 이 정도면 충분히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매수에 이제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란 내용이고요. 그리고 지금 골드바가 동나니까 실버바가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. 1년 만에 무려 18배나 지금 껑충 뛰었다라고 하는데, 일단 그 은투자에 대해서는 여기 한번 보고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는데, 그 일단은 금보다 은이나 백금은 더 민감합니다. 분명히 민감하죠. 민감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오르고 또 많이 떨어지고 그 속도가 빠르고 폭이 크다란 얘기입니다.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, 지금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증하는 실버바가 500g짜리가 있고 1000g짜리가 있는데 이게 이미 시중에서 구할 수 없고요. 인증 없는 제품들도 지금 막 수요가 몰리면서 난립니다. 뭐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 맞고, 무려 18배나 수요가 증가했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지금 금 투자가 막 선행을 하면서 금에 대한 어떤 심리죠. 일단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, 그리고 또 구하는 거에 대한 실제 이제 금을 골드바 같은 걸 구하는 것이 부담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은 쪽으로 이제 지금 투자가 그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불붙은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리고 일부 이제 금융권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 자체가 분명히 안전자산은 아닌데 늘 이런 시기가 올 때 보면 은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오른 장상이 자주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평소에는 은은 그렇게 눈여겨보지도 않죠, 분명히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산업재와 이제 산업과 연결된 산업재다 보니까 이러한 시기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돈에 대한 흐름이죠. 이 돈이 갈 데가 없고 안전자산으로 몰리고,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시장의 어떤 심리,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든가 매우 그 악화될 것이라는 시장 심리가 겹치다 보니까 당연히 현물을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, 지금은 솔직히 부동산 시장도 그닥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금이나 또 은까지 또 백금까지 지금 그 이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사실 은 가격이나 금 가격이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L자 형태로 돼서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 재테크나 자산관리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, 이 바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론이라든가 어떤 원리들이 다 붕괴된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. 뭐 원자재 투자라고 하면 일단 원자재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? 뭐 물가가 상승을 할 때 투자해야 된다.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필 때 투자해야 된다. 여기에다가 브릭스라든가 이런 신흥국들이 엄청 성장할 때 투자한다라는 게 많은데, 바닥일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된다는 그 조건에 상관없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게 기본적인 견해라고 생각하는데, 지금이 아무래도 그러한 시각이 또 합쳐져 있고, 여기에다가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들이 커져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럭 몰고 와서 8억 원어치 은을 찻대기 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. 예, 저도 그런 돈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. 예. 그리고 이제 금속 투자할 때는 황금 비율이라고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대 4대 1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금, 은, 백금 5대 4대 1.
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뭐 다 아시다시피 전체 또 투자 비중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높고 낮은 거에 이제 투자 성향이나 또 재산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은 금속 투자할 때도 결국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을 지켜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이나 백금이 금에 비해서 훨씬 더 그 표준 편차가 큰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네, 뭐 같은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0 바닥은 단단하게 다졌다.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내 전문가의 그 내용을 보면 2000에서 1850까지 이 바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1985는 뭘까요? 네, 저 수치가 어떻게 나는지는 되게 궁금한데, 무튼 지금 1850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2000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,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이 어떤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것은 확실하고요. 그리고 지금 더 그 2000보다 더 낮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좀 더 그 시장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시선이 이제 반영이 돼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섣불리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는 금, 채권, 달러 등 안전자산 비중을 눌리고 또 배당주로 좀 피신해가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펀드 관련 볼까요? 일단 뭐 NH 아몬드 국채 10년 펀드 한 달 만에 1천억이 들어왔다. 6개월 동안 2천억 모았는데 최근 한 달에 1천억 모았다.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채권형 펀드에 대한 이야기죠. 뭐 금리 인하, 앞으로도 더 인하할 거다. 그리고 세계 기조가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채권형 펀드에 좀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요. 그것이 이제 여실히 이제 펀드에서 돈의 흐름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사고요. 그리고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. 고부가 그리고 소비주.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고부가 가치 소비재를 선호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뭐 이제 럭셔리 펀드죠. 어떻게 보면 뭐 루비통이라든가 불가리 이러한 회사 LVMH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에 이제 투자하는 펀드랑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 예전에는 팡이고 요즘은 뭐 펄스라고 얘기를 했죠. 펄프스라고 얘기했나요?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굉장히 시장을 좀 선도하는 뭐 페이스북 관련해서 이러한 SNS 빅데이터 관련한 4차 산업혁명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SF 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펀드라는 것이 이 투게더가 이러한 이제 고부가 소비주랑 그 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4차 산업혁명주를 합쳐놔서 만든 펀드인데 이것들이 올 들어 수익률이 무려 22%까지 났다고 합니다. 굉장히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장을 좀 좋게 보고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시장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정성 국내 채권형 펀드 고수익은 신흥국 어제도 이제 해외 채권형 펀드 투자를 할 때 이제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국 자체 이제 그, 그 국가의 이제 갑자기 왜 그 생각이 안 나죠? 자국 통화로 투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 금리 인하 때문에 그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채권 펀드를 투자할 때 안정성을 본다면 국내 채권 펀드를 투자라고 고수익은 신흥국을 투자하라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. 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뭐 너무나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채권형 펀드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 커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채권형 펀드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흥국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죠.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 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뭐 터키, 아르헨티나, 멕시코, 러시아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국가들이고 뭐 금리가 거의 10%대 육박하니까 그만큼 인하 폭이 크다 보니까 채권 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거고 또 오늘 뭐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. 뭐 페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금 뭐 그 폭을 낮게 잡으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 0.5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내 채권 금리는 1%
초반대 형성돼 있어서 기대 수익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펀드에 투자하다 보면 해칭 수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랑 비교해서 안정성을 좀 찾고 매매 차익까지 좀 본다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. 자, 주식형 펀드 올해 수익률 난 거 다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. 결국은. 근데 2000선까지 이제 근접하다 보니까 주식형 펀드도 좀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지금 다 까먹었다는 얘기고요. 네,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7월 한 달도 고생하셨습니다. 마무리 잘 하시고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.